단편적인 뉴스만 가지고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시각을 만들려고 하면은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소주를 한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갈등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플랫폼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옛날에 인터넷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그랬을 때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막 넷스케이프니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니까 네. 좀 분하네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정치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대 정당들 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조금 더 평등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도 결국에는 쏠림이 생기더라고요. 엄청난 네. 네트워크 분석을 따라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이 정확히 있으니까 네. 그분들 사이 교류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죠. 완전히 다 클러스터가 되는 걸로 나오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르게 현명해지고 있다고 봐요. 예전보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담론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좀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 공공선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서스테너빌리티라든지 이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희 데이터로는 2016년도부터 한국 사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었어요. 의미 있는 소비에 대한 내용들, 의식 있는 소비죠. 그 다음에 또 동물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아, 우리 사회가 담론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보다 유행 아닌가? 이게 또 패션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담론이 이런 게 유행인가 봤더니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건이라고 그러면, 네. 근데 우리가 있었어요. 채식이라고. 내 몸에 맞지 않으니까, 혹은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비건은 그렇지 않고, 선택이죠. 환경을 위해서예요. 출발이. 네. 그래서 전체의 생태를 위한 거이기 때문에 비건 레스토랑에서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해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섬세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채식과 비건이라는 게 동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번역을 한다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층위가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그런 이유로 단순히 뭐 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개화되는 것이 아니라 툴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고함으로써 더 나아진 형태의 것을 가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툴 덕분에 더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이런 시민의식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문해력이죠. 결국 문해력이라는 게 요즘은 데이터 리터러시로 올라가가지고 네네. 데이터 이해력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서 편향이 보이거나 혹은 극단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풀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깊은 욕망, 리비도 이런 거는 이제 안 잡혀요. 이유가 그런 거는 베뉴가 달라요. 나오는 형태의 어떤 데이터의 창구가 다르고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의 어떤 욕망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체 데이터 스피어에서 이것이 사람의 모든 걸 담을 것으로 희망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는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으나 그 담겨 있는 농도가 현재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소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싶어 할 때 그 데이터의 블렌딩을 하고 어떤 샘플링 할 것인지를 사려 깊게 준비해 봐야 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가장 역할입니다. 안 그러면 1대1로 매핑하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요새는 특히 엔타이피씨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한국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요. 반대편에 추가 움직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특정한 시기에 어디 있던 분들은 그 움직이는 추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역사를 바라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추가 움직일 때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립적인 형태의 생각을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네이실버 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네, Everyday Lies. 네. 네. 전부 다 제가 추천할 쓴 책입니다. 아 정말요? 네이트 실버도 그렇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죠. 근데 네. 재밌는 건 네이트 실버가 포뮬러를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맞아요. 뭐라고 지금도. 했냐면 저는 포커를 잘해요. 전 농구의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따서야 얘기하지 전체 50개 주에 네. 맞춘 거에 대해 포뮬러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의 패턴이라는 게 특정한 결과가 맞았는데 그게 우연인지 인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인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많이 고민해서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종합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의 희망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 네. 그걸 쪼개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의 파편에 대한 좀 더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토톨로지처럼 한꺼번에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이게 문제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주를 한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고 분해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분해해도 해결책이 다 나오진 않아요. 이유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적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심지어 우리의 의식 구조도 들어있거든요. 공동체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예제가 요구돼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간을 두어서 설명해야 될 문제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니다 이다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디테일한 데일리 이슈를 쫓아가다가 큰 흐름을 놓치는 게 아니고 데일리 이슈를 쫓아가다 보면 흐름이 보여요.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매질을 같은 거를 보면은 몇 년 지나면 흐름이 보여요. 매질을 같은 걸 봐야 돼요. 매질 다른 걸 보면 이 매질의 샘플이 다르고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게 섞이는 순간 인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같은 걸 계속 봐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매번 봐요.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아 이게 이런 의도였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리드 타임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되는 걸 알게 되죠. 이번에 책에 썼던 건 뭐였냐면 뉴스가 과잉되어서 다가온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뉴스의 특성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실제 삶은 그보다 훨씬 더 평화롭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어느 순간에 정보를 계속 보면 탐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뉴스 채널 열어놓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쉴 새 없이. 그러면 출발이 과잉된 정보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중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순간인가 불안감을 키워요. 근데 불안은 좋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불안해야 공부를 하지. 근데 문제는 너무 불안이 가중되면 내가 옴짝달싹 못할 만큼 공포에 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이거를 역기능적 불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의 불안은 나에게 독려하고 그만큼의 위험을 감지해주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부가됐고 많은 형태의 불안감이 들어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그거는 좋지 않은 불안이란 말이죠. 근데 부정적 뉴스를 많이 보면 아무래도 그게 휩싸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확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연성 있게 다가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이제 정보를 좀 끊어야 돼요. 너무 많이 보면 곤란하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정보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어떤 형태든지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자꾸 휘둘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 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메타화시켜야 돼요. 이건 어떤 현상이었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냐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됩니다. 조금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계속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보면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책을 읽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막 색다른 막 뉴스들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얘기가 들려도 자기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걸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편적인 뉴스만 가지고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시각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결국 함께 있는 분들과 토론을 해야 현명해지는데 다양성도 있고 해석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토론하는 사람들을 도반이라고 정의했을 때 저희가 도반들과 토론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알았던 게 우리는 같은 책을 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같은 책을 읽는 분들과 상의하고 토론하면 좀 더 좋은 관점을 얻을 수가 있죠. 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순도라든지 치열함이라는 것들이 제거될 확률이 높거든요. 반대로 책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뜻이 쫙 기승전결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온전히 자기가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쏟아지는 정보를 본다면 훨씬 더 이걸 가리면서 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숙고가 모아진 거라 네. 높죠. 그럼 젊은 세대층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엄청 하세요. 시뮬레이션. 예, 그러니까 놀랄 만큼 미리 선행학습 같은 거예요. 네네. 제가 어떤 슬픈 건 뭐였냐면 10년 전 정도였는데 어떤 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에서 9급 공무원 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20세 시작하면 정년까지 기간이 우리는 연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30몇 년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엑셀로 정리하셨어요. 그거 올린 거 맞습니다. 얼마예요? 잘 기억도 안 나요. 내용은 뭐였냐면 작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댓글이었는데 얼마 안 되네?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분 어떤 거냐면 구운몽처럼 삶을 살아본 거예요. 이걸로. 그래가지고 아예 30몇 년 공직 생활하는 것도 그래 나쁘지 않은 보수인 것 같지만 다른 거 하면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나온 거 보면서 공직은 퍼블릭 서번트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사회에 봉사하고 그만큼의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그게 제거된 거예요. 그냥 남은 건 뭐냐면 마치 급여만 남은 거죠. 취하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특히 금전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좀 놀랬죠. 시뮬레이션은 미리 하는 거는 글쎄 좀 삶을 살 때 효용이 되겠지만 그렇게 너무 미리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뭔가 좀 불안감이 표출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의 원천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판타지 같은 얘기 있거든요. Happily ever after. 언제나 마지막에 끝나는 네. 거죠. 근데 공주랑 왕자도 결혼한 후에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왕자 바람 피고 그랬을 뭐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마지막에 할리우드 무비처럼 키스하면 정말 좋은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비슷한 서사가 뭐였냐면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직장 들어가. 그러면 배 골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예전에 빈곤의 시대에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상황은 사라지고 서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면 다 불안해. 이유가 정말 좋은 직장도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리고 은행은 40이 안 돼서 나가는 것 같고 공공기관은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공무원은 급여가 작으니까 역시 공사 아니겠어? 뭐 이런 거. 되게 씁쓸하긴 하네요. 씁쓸하죠. 네. 왜냐하면 그게 목표가 선명한 경우에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정교하게 타인의 어떤 경험으로 가져오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일괄로 비교해가지고 막 금전으로 놓고 비교한다는 거는 그 직업에 들어있는 가장 소중한 기여라든지 느끼는 자부심은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틀어야 된다라는 건지 그런 게 혹시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낮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했던 게 뭐였냐면 핵 로컬 세미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컬 플레이어들이 지금 한국에 많아요. 그걸 이제 네네. 한국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고장을 지키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네네. 영농 후계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즘 그렇지가 않고 나는 말이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고장에서 만들어낸 것들, 우리 고장의 경험 같은 것들을 널리 알리겠어라는 당찬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브랜딩 정말 잘하시고 진정성도 크시고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로컬에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00명 정도가 있어야 뭐 빵집이 운영이 된대요. 네네. 이유는 빈번히 사주셔야 네네.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결과가 나오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그 영국에서 빵집이라는 게 영주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빵집을 내는 걸요? 라이센스를. 왜냐고 그랬더니 빵을 구우려고 그러면 오븐을 데워야 되는데 네. 그 데우는 게 땔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200도 정도까지 올려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럼 그 땔감을 어디서 나오냐고. 그리고 집집마다 빵을 구우면 오븐을 다 달궈야 되는데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빵 만드는 친구가 1명, 2명 정도가 있고 네. 이분들이 오븐을 만들어가지고 빵을 단체로 구운 다음에 그걸 전달해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라이센스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빵 무게를 속이면 보통 벌이 아니었대요. 이유가 받은 게 권한인데 그 권한을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 직업 윤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빵값도 결정을 거기서 했고 뿐만 아니라 빵 무게도 절대 숨기면 안 돼 이랬다는 거죠. 오. 뭐 그래도 숨긴 사람이 있었대요. 발 받고 네, 그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큼의 모수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자원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저희 생각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로컬이 로컬에만 이제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사람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로컬도 소구하는 거는 글로벌로 소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지만 그 잘해준 거의 소문은 결국 도시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오는 거 뭐냐면 로컬이 더 이상 로컬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거꾸로 로컬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예요. 뭐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니까 예전보다 훨씬 낫고 심지어 속초의 닭강정은 전국에 배송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 시장도 이제는 글로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류가, 기능이, 기회가 더 나아가서 기술이 그런 걸 돕는다 그러면 이제는 로컬과 글로벌이 시차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운더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똑같이 우리의 담론도 세계를 향하고 있고 세계도 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 시민사회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로컬이라고 한정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마인드셋이 로컬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세대 분들은 전 세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세대 분들이 혹시 기술이나 가치관에 대한 현행화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예전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갈등은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세대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학자분들 중에 그런 걸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국가별로 나눠서 생각들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독일, 뭐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프랑스와 뭐 독일이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울하고 베를린하고 파리하고 더 가깝다. 차라리 그 한국 내에서 서울과 그리고 다른 지역이 더 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심리적인 거리는 사실은 우리는 파리하고 더 가깝게 느끼고 뉴욕하고 더 가깝게 느끼고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 내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와는 오히려 더 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제 글로벌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가까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예전 2015년쯤인가 프랑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테러범들이 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SNS에 프로필 사진에 프랑스 국기를 해놓고 이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말 막 비극이다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라크에서였나? 거기서 굉장히 큰 테러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는 안 가봤거든.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인도적으로 프랑스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기와는 접점이 없으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관광대국이 제일 중요한 외교의 선진국이 그렇죠. 된다는.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는 내가 갔던 곳이고 나한테 익숙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더 슬픈 거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경험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잘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교감이 안 되는 그러게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이렇게 악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악수를 만나본 한다는 거죠.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약간 그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이 되니까 함께 가는 거죠. 재밌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막 잔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시대 예보까지 해주고 계시는 송기령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글로벌을 보게 되면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